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창의력 전도사 기웅바이오의 대표 이기웅이라고 합니다.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, 늘 제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듣는 그런 분들은 같은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새로운 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저는 시각장애인이 된 지 지금 2001년도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지금은 22년 정도를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죠.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, 또 전에는 장님, 봉사, 맹인,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맹인이라는 얘기는 지금도 흔히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. 맹인. 앞을 볼 수 없다는 뜻의 어떤 맹인이라고 하는데, 그 맹인이 좀 맹하다, 그런 좀 막혀있다, 생각이, 사고가 좀 막혀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, 좀 왜 이렇게 저 사람 맹해,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좀 꽉 막혀 있다는 쪽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서 아마 맹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 말라고 하고,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는 말이 시각장애인도 아니고요. 장애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우대하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. 무슨 사자가 붙으면 요즘은 다들 그래서 원에서 사자로 다 바뀌었죠. 원 하든 무슨 원, 운전원 하다가 지금은 운전사. 그래서 운전만 하는 거 아니다. 운전 위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다. 그래서 이제 기사, 운전기사. 그런데 원을 아직도 좋아하는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. 승무원 하면은 어떤 조종사의 특별한 그런 호칭이 승무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승무원은 보통 조종사,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? 저는 스튜어디스, 또 그 안에 있는 또 승무원들이 또 있죠. 통틀어서 모든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기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또는 호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, 지금은 사자가 좋다. 그런데 사자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. 님자를 붙여야지 또 통하는 그런 부류도 있죠. 교사, 그러면 교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. 선생님하고 직업은 교사. 또 불교의 귀하신 분을
우리는 승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승려님 이렇게 안 부르고 스님 이렇게 부르죠. 그래서 호칭에 대한 이 새로운 변천사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전에는 그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사자를 많이 호칭을 붙인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인 게 뭐 판사, 검사, 변호사, 의사, 뭐 그런 그 교사도 물론 그 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교사 그런 뭐 세무사 또는 또 뭐가 있나요? 많이 있죠. 사자부터 있는 분들이요.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에서 사로 진급된 분들이 뭐 간호원에서 간호사. 또 딱히 이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붙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공인중개사. 그때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라고 안 했죠. 뭐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덕방이라고 하는 그 시대부터 지금 많이 변천이 있습니다. 그 새 이름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그 새가 있어요. 여러분 이제 막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. 소쩍새. 소쩍새의 다른 이름이 또 있죠. 두견새. 또 두견새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자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규라는 이름은 소쩍새의 자규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요. 황진이의 다정가라는 시에 나옵니다.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이야 알야만한 이렇게 나오거든요. 자규. 자규가 알려만한 그렇게 자규라는 말이 두견새라고 합니다. 그래서 두견새나 알까? 이 심정을 그 님을 그리워하는 이 심정을 그 시도 참 대단하죠. 이화가 얼마나 하얗습니까? 백꽃 이화에 월백하고 그 백꽃에 달빛이 또 쫙 비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하얀 백꽃이 밤에 더욱 희게 보이겠죠. 그 달빛이 비치는 날 배밭을 한번 이렇게 본 적 있으신가요? 그때 보면요. 정말 아주 은은한 불이 켜져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아주 몽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즘이 그럴 때인 것 같죠? 아직 백꽃이 이렇게 피고 그럴 때 배밭에 들어가면요. 황진이의 다정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하는 그런 거기에 나오는 자규가 바로 두견새고 소쩍새이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이런 어떤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한 가지 그 종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것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나 또는 이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의 다양성, 자규라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한문 뜻은 모르겠어요. 그런데
아마도 두견세, 소쩍새 하는 걸로는 아마 그 양에 차지 않아서 좀 더 멋있고 좀 그간 이름이 자규라는 이름을 아마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왜 창의력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름에 대한 어떤 다양성, 호칭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냐면요. 그만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토대로 했을 때 창의력이 크게 발전되고 또 그 용어를 가지고 또 생각을 했을 때 더 발전적인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거죠. 뭐 틀에 박혀 있는 맨날 듣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새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좋은 시가 또 생각나지 않을까. 그런데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식구가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시가 지금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지훈님의 낙화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?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.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.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.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하는 왜 제가 갑자기 이 시를 읊었는지 혹시 모르시죠?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견새, 소쩍새, 자규 요거 말고요. 이 시에서 얘기하는 그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. 귀촉도라고 하는 그 새가 새 이름이 바로 이 두견새라고 하고 소쩍새라고 합니다. 예. 그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.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그게 그 귀촉도가 소쩍새라는 거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에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 귀촉도라는 그 식구를 이 시에다가 조지훈님의 탁 쓰고 그리고 얼마나 참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귀촉도라는 말 대신에 소쩍새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조금 저렴해 보이지 않을까. 패션왕 BK님께서 안녕하세요. 스마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누구시라고 했죠? 패션왕 BK님. 네, 반갑습니다, BK님. 네,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접목시키는가에 따라서 창의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응용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 신사임당 신사임당께서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되시는 신사임당께서 어쩌다가
그 먹물이 그 치마폭에 이렇게 탁 튀어서 어쩔까 했는데 아주 재치 있게 그 먹물 자국을 가지고 먹물이 튄 그 흔적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그려서 아주 멋진 그 포도 그림이 됐다는 그런 그 참 재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참 그 엄청난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재치, 그것이 응용력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세상을 바꾸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연히 발견된 것이 대단한 발명품이 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위대함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참 사소한 것이 지금에 보면 대단한 그 모든 발명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활자를 발견하게 활자, 금속 활자, 목판 활자, 이 활자를 발명하게 된 그런 계기도 그렇고, 바퀴를 발명하게 된 것도 그렇고, 또는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그 변화되는 그런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 때 주전자 뚜껑이 달싹거리는 걸 보고 에너지가 있구나. 이렇게 에너지라는 게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증기기관이라는 게 그런 거죠.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명품이 아닌 것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? 뭐 이거 하모니카 또한 그렇고 수많은 악기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쓰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머리핀 있지 않습니까? 실핀이라고 하는 거, 그 실핀이라고 하는 그것도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하죠. 탁 머리에 꽂아도 표시가 안 나. 근데 꽂으면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, 머리 스타일을 또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, 이런 어떤 정말 그 위대한 발명품, 또 뭐 바늘에 그 실을 꿰는 바늘 귀를 만들어서 한 그 바늘에 대한 발명품, 이런 것들도 참 대단하죠. 저도 그러한 발명품들을 제가 시력을 잃고 나서 지금 20몇 년 동안, 한 20년 동안 제가 발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 한 2005년도부터 제가 발명이라는 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한 2020년까지 계속 이제 발명을 하고 살아왔는데, 그러면 한 15년 동안에 제가 한 40여 건의 발명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패션왕 BK님께서 네, 대단한 것 같아요.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감사드립니다. 뭐 잘난 척 자꾸 하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에 대해서 뭐 과거에 했던 것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.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. 하지만 저는 그런 발명이 계기가 된 것들이 불편해서,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시각장애인의 그 지팡이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너무 비위생적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전동식 지팡이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관한 몇 가지 또 특허를 내보기도 하고,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지팡이를, 전동식 지팡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본 적이 있고요. 또 제가
참 심혈을 기울여서 또 발명을 해보겠다고 했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흉터 방지용 그 탄력 밴드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, 한 여학생이 치마를 못 입고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 어렸을 때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계단의 모서리에 무릎을 찧어서 거기에 상처가 났는데, 아주 그 상처가 볼록 튀어난 상처에다가 흉터에다가 또 병원에 가서 꿰맨 바늘 자국까지 겹쳐져 가지고 아주 예민한 나이에, 사춘기 나이에 있는 그 여학생은 치마를 못 입고, 어쩌다가 치마를 입을 경우에는 아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반창고를 큰 거를 붙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찢어진 상처가 있을 때 꿰매지 않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가 여러 날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꿰매는 원리가 뭐냐, 꿰매는 것은 찢어지면 이 피부가 벌어지니까 벌어진 이 피부를 오므려서 이렇게 딱 붙여놓기 위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꿰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러면 꿰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탄력 밴드를 만들면 그 꿰매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,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탄력 밴드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시간만 지나면 아물고 붙겠지.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도 단순하게, 아주 단순하면서 좀 무식한 그런 생각을 했다면, 그냥 탄력 있는 밴드 그거로 해서 딱 하면 되겠다. 그럼 발명이 안 되죠. 발명이라는 거는 이 생각에 대한 진보성이 있어야 돼요. 또 특별성이 있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발전되는 진보성이 그냥 탄력 있는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다고 하면 당연히 발명품은 안 되겠죠. 특허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 피부만 당겨서 될까? 이 밴드를 붙여놓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, 하루만 붙여놔도 물이 묻으면 떨어져요. 그래서 떨어지면 계속 붙인다. 계속 붙이면 그것도 되겠지만, 그러면 조건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. 뭐냐면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정도의 탄력 있는 밴드가 필요했고, 그 밴드가 여러 날 동안 이 꿰매는 기간이 보통 열흘 정도 이렇게 꿰매 놓잖아요. 그 열흘 정도를 붙여 놓을 수 있는 그런 탄력 밴드. 패셔널 BK님께서 늘어나는 밴드인가요?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. 네, 늘어나죠. 네, 늘어나는 그 밴드인데, 그 탄력 밴드가 그러면 열흘 동안 이 자리에 붙어 있게 되면은 피부가 짓무르지 않아야 된다. 그 피부가 짓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가 통해야 된다. 이런 어떤 정리를 해보면요, 탄력이 있어야 되고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, 그러면서 또 공기는 통해야 되고, 그러면서
그 피부 짓무름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네 가지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.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그런 밴드를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했어요. 그리고도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저희가 이 디자인을 가미를 한 제품을 만들었는데, 예,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붙였을 때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잘 떨어지잖아요. 예,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이 구부러졌을 때도 이 살과 잘 밀착이 되고, 그리고 접히는 현상이 적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양. 그래서 이 나비 모양의 이 그 밴드를 만들었더니 이 안쪽으로 겹치질 않아요. 이쪽으로만 양쪽으로만 이렇게 붙고 안에 이 겹치는 부분에는 밴드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 겹쳐도 불편하지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, 밴드 모양,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여기 상처가 났을 때 그러면 요 끝에는 지금에 있는 밴드로 이렇게 감싸봤자 이게 진짜 뭐 한 5분 10분 있으면 떨어질 판인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감싸고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줄 수 있는 골무 형태의 밴드, 이런 것도 제가 디자인을 해봤고, 이런 제품도 실제로 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또 발 뒤꿈치가 잘 갈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발 뒤꿈치에 잘 밀착돼서 붙을 수 있는 그런 발 뒤꿈치형 이 탄력 밴드,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면서, 또 찢어진 부위에 붙였을 때 그 실제로 꿰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기능이 있는 밴드를 개발을 해서 특허도 나와 있는 상태고, 그렇게 그런 제가 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. 네, 패션원 BK님께서 나비 모양 좋네요 하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데 참고로요, 이런 그 디자인을 제가 그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이제 제가 이 디자인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, 지금 어떤 회사에서 그런 모양의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의치 않습니다. 그 나름대로는 제가 워낙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샘플로 이런 분 저런 분들한테 써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, 큰 이 쓰레기 봉투만한 그런 대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막 만나는 분들마다 막 나눠주면서 내가 개발한 이 밴드인데요, 써보세요. 써보면 붙이고 나면 한 열흘 동안 피부가 짓무르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. 그걸 떼어보면 큰 상처가 아닐 경우에는 떼어보면 이미 다 아물어서 상당히 이렇게 좋아진 상태라는 걸 보고, 와, 정말 잘 만들어낸 밴드다.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장난스럽게 발명이 이루어졌고,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결과가 그렇게 아주 썩 좋게 이렇게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명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만들게 돼요. 그것을 우리가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발명품이 생기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그러면 저같이 아주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
그런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다 보니 이런 발명품이 나오는 건 아닐까? 그렇다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아주 그 과감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큰 재난도 막을 수가 있고, 예, 재앙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에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왜 그런 생각을 할까? 너무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생활. 그래서 틀에 갇혀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? 규정. 그리고 그 규정에서 벗어났을 때, 그것을 단속하는 그런 것들이 규제라고 하죠. 그때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다 보니 규정을 벗어나면 규제를 받게 되는,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고 안정된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규정을 벗어나기 싫어하고 또 규정을 만들기를 좋아하죠. 왜냐하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테두리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편해져요. 왜? 그것을 벗어나면 규제라는 그런 법적인 그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가 편하죠. 당신들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고 여기 이상을 벗어나면 처벌을 받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면 조그만 나무를 이 어떤 화분에다가 키워가지고 조그만 나무를 아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하는 그 조경 나무가 있죠. 그런 나무를 제가 깜빡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. 그런 그 나무를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죠. 나무가 원래는 소나무가 우리 10m, 20m까지 막 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린 소나무를 갖다가 BK님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?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죠? 작게 이렇게 나무를 소나무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조경수를 키운단 말이에요. 그 조경수를 할 때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? 위에 있는 성장점을 자르다 보면 옆에 있는 가지로 막 자라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나무가 위로는 안 자라지만 옆으로 계속 또 자라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지를 계속 자르다 보면 그 가지가 아주 못생겨져요. 그러니 아예 성장을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요. 화분 밑에 망을 깔아요. 그리고 그 화분 밑에가 비어 있어서
그 망 밑으로 뻗어 나오는 뿌리를 다 자릅니다. 패션왕 BK님께서 그거 뭐더라 알아요. 그쵸 가지치기도 그중 하나 포함이죠. 이쁘게 잘라야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. 그게 참 무슨 아무튼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갖다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밑에 뿌리가 자라는 것을 다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렇지만 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단지 성장이 억제되고 그리고 나무가 빨리 늙어요. 그래서 키가 요만밖에 안 하는데도 굉장히 그 늙은 것처럼 고목처럼 보이는,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났습니다. 분재라고 하는 분재. 그 분재를 저는 뭐 제 입장입니다. 분재를 저는 싫어합니다. 첫째는 잔인하고, 두 번째는 그 분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도 내 생각 위주로 분재를 만들어간다는 거죠. 패션왕 BK님께서 소금 같은 느낌인가 맞아요. 크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. 네, 정말 그 가지가 막 자기가 잘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걸 철사를 감아서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자라기를 원하고 내가 억제하고 싶은 만큼 잘라내고,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훌륭한 분재다.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언감생시 그 꿈도 못 꿀 정도의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뭐 수억 원짜리 분재도 있다고 합니다. 분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일본에서부터 발달돼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. 작은 것에 아주 능숙한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또 그 고유한 그 어떤 그 재주가 아닌가. 그래서 일본 그 아주 초소형화 되는 것에 대한 최고의 기술은 일본에 있다. 여러분 혹시 워크맨이라고 아시죠? 소니에서 만들었던, 또 기타 뭐 유사한 그런 제품들이 아이와 파나소닉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던, 우리 삼성에서는 마이마이, 그 다음에 그 LG에서도 금성, LG 전에 금성에서 나왔던 아하라고 했었나요? 금성에서 나왔던 게 또 있습니다. 그 제품들을 뜯어보면요, 내부를 뜯어보면 정말 소니나 파나소닉 뭐 이런 쪽에 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데서 만든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,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정밀, 저걸 어떻게, 조립도 조립이지만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저거를 기계로 찍어냈을 텐데 어떻게 저걸 기계로 찍어내는 그 기계는 또 뭘까? 야, 참 대단하다. 이런 아주 학교 다닐 때 그걸 뜯어보고서 감탄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. 뭐 더 놀라운 거는 그 손목시계 같은 거 보면은 뭐 정말 깜짝 놀라죠. 그 태엽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태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, 야, 초정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. 이 손에 놓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옮길 수도 없는 정도. 그 거기에 박혀 있는 나사를 한번 빼보면 나사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정도 크기의 나사 같은 것들이 박혀 있죠. 제가 분재를 통해서 어떤 그 뭐 그런
제가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아닙니다. 절대로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. 그 분재를 그렇게 만드는 그 입장을 저는 싫어한다는 거죠. 하지만 그러한 이제 소형화 작게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, 그러한 발명품들이 소니의 워크맨이나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와 기타 등등 또 뭐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런 발명품들이 결국은 초소형화를 통해서 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, 이제 그런 영향력 때문에 분재가 또 생기지 않았나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은 좋은 발명품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또는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, 발명이라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정말 대단한 물건이고 위대한 발상입니다.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발명품 중에 하나는 공기 정화기를 지금 하나 발명하고 있는데요. 그 공기 정화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그 공기청정기, 마치 진공청소기에서 필터를 놓고 공기를 빨아들이다 보면 그 필터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 물질들이 걸러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, 그와 반대되는 개념의 그러한 이제 그 원리의 공기청정기를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. 그 공기청정기의 장점은 많은 양의 공기를 한꺼번에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공기를 만약에 한번 다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고 하면,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걸러준다고 하면 뭐 1분, 2분 안에 촥 해서 걸러지는 그런 그 기능의 공기 정화기를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. 작게는 제가 이런 제품도 지금 저희의 개발품 중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 세척제, 지금까지의 코 세척제는 어떻습니까? 코 안으로 식염수나 또는 이제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는 생수를 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씻어내는 그런 용도이죠. 말 그대로 씻어내는 코 세척수입니다. 패셔넌 BK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청장기 기대돼요. 박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러한 어떤 코 안에 세균을 세척하는 코 세척수는 이 제품밖에 못 봤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코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걱정은 이 제품만으로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으면 어떤 발명품이 있으면 그 발명품에 대한 그런 속내를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나도 한번 발명에 도전해 볼까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발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패셔넌 BK님께서 코로나도 영향을 받으셨나요? 공기청정기 개발하시는 이유?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이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게 되는 처음에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.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이 공기청정기에서
제거를 해준다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에 이제 그 감염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때 감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?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 하는 고민이 있었죠. 아주 처절한 고민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기능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공기를 정화시켜주면 감염을 훨씬 더 빨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방역이 되는 그런 제품을 한번 구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다 만들기도 전에 코로나는 뭐 이렇게 물러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 공간 안에는 많은 코로나 외에도 많은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세균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또는 제가 만드는 이 제품의 기능은요. 연기가 꽉 차 있을 때 이 제품을 가동을 하면요. 연기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잖아요. 매연도 마찬가지고 이 질소산화물의 그 성분이 제가 개발하는 이 필터에 닿으면 질소산화물이 촉매제의 역할로 독성이 사라지는 그 중화작용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독성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깨끗한 공기가 배출이 되죠. 들어간 공기는 촉매제에 의해서 독성이 사라져서 그리고 미세먼지도 걸러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연기가 발생됐을 때 있으면 잠시 후에는 전부 깨끗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연기에 질식될 그럴 일도 없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일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계기는 그렇게 되었죠. 제가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좀 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연주하고 나면요 쉬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. 제가 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 목소리가 조금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연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You raise me up.
BK님께서 하모니카 소리를 진짜 어디서 못 들어요? 마음의 안정,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하모니카 소리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저는 또 할 줄 아는 게 하모니카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하모니카밖에 들려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. 제가 살아가면서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마음에 안정된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단 한 분의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제가 좀 위로를 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러한 또 작지만 작은 재주를 하나 또 갖고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. 하모니카 부는 게 창의력은 아니겠지만 또 나름대로는 제가 어떠한 저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그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럴 때에 하모니카를 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생활의 응용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 소리는 못 들었지만요. 그 성적표 옆에 보면 응용력이 높음 뭐 이런 그런 글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천재다. 네. 그 천재가요. 천재가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는 천재가 있고요. 살아가면서 천천히 재능이 나타나는 그런 천재도 있답니다. 저는 후자예요. 천천히 재능이 나타나는 그렇지만 그 천천히 재능이 나타나는 그 천재는요. 나이가 제가 60이 넘어도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발전시키는데 저의 그 창의력이 얼마나 계속해서 나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창의력 속에 저의 상상력이 있어서 제가 비록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상상하거든요. 선한 목소리 또 따뜻한 목소리 또 밝은 목소리 또 아주 그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면요. 저 사람은 얼마나 맑은 그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그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 목소리에는 얼마나 또 그 따뜻한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요. 옛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. 떫으면 시지나 말 것이지. 이런 얘기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뭐 진짜 시고 떫고 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? 아주 떫은 게요. 배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배가 굉장히 떫습니다. 떫고 그 다음에
또 굉장히 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익기 전에는 단맛도 없고 시원한 맛도 없어요. 왜냐면 배의 특징이 뭐예요? 아주 그냥 한 입 먹으면 아우 이렇게 시원한 어떤 배즙이 쭉 나오는 이런 어떤 느낌이 그 배의 특징이잖아요. 그래서 배가 진짜 맛있는 배는 어디 배냐 뭐 이래서 뭐 이게 배가 어느 지역에서 나는 배가 맛있다 해서 뭐 서울에서는 저 태릉에 가면 먹골이라고 있죠. 태릉 입구에 가면 먹골이라고 있어요. 그 태릉 먹골배가 맛있다 해서 그 배 품종은 또 뭐 나주 뭐라 그러죠? 신고 나주 뭐 이런 또 배 품종들이 또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배 신맛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 있긴 하지만 그 신맛을 다 잊게 되면 신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배거든요.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비롯됐냐면 며느리가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새 며느리가 좀 그 뭐 얼굴이 좀 이렇게 그 좀 못생긴 그런 며느리였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 모습만 보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그 하는 이게 행동을 보니까 또 상냥한 그런 그 구석은 또 하나도 못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했던 그 시어머니 얘기가 아이고 떫으면 시지나 말 것이지. 그래서 떫기만 하면 신맛이라도 없으면 떫은 맛이라도 먹을 텐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뭐 옛말도 있고 그런데요. 패션한 BK님께서 못생긴 며느리 우스이라고 해주셨어요. 재미를 좀 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이제 라이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.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. 네. 자, 저의 그 창의력에 대한 얘기는 쭉 아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중에 좋은 말씀 계시면 함께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창의력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재, 더 좋은 얘기거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BK님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실제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차차로 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